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집, 숨을 쉬어도 공기가 무겁던 그 부엌. 그때 처음 생각했죠.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늘 공장 기름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셨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반찬 가게 문을 여셨고요. 그렇게 우리 집은 평범하게 하지만 단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행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사업이 망했다는 말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공장 문이 닫혔고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이 식탁을 뒤덮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가구도 옷장도 내가 쓰던 책상도 모두 사라졌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날 우리는 작은 셋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방에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 유지의 외아들이라 했어요. 집도 크고 땅도 많다고 했죠. 밥 굶을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효도라고 믿었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선택한 결혼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시집 가던 날은 봄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죠. 묵은 김치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인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일은 할 줄 알아?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죠. 배우긴.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반일도 있고 설거지도 산더미야. 그날 밤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고 나는 낯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며느리가 됐어요. 아니, 며느리라기보단 일손 하나가 된 거였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직도 자? 일어나. 나는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밭에 나가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고 설거지를 하면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이름이 없다는 걸. 며느리야. 거기. 너. 그렇게 불리는 동안 내 이름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은 푹 꺼졌고 입가엔 웃음이 없었죠. 남편은 외박을 밥 먹듯 했고 돌아와도 한마디 없었어요. 밥 차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혼이 내 이름을 지워버릴 줄은. 새벽 4시 장작이 덜 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죠. 물은 차갑고 아궁이의 연기는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제 베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었으면 밥 씻어.
뭐 하는 거야? 나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죠. 매일 똑같은 새벽,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대답. 그렇게 나는 며느리가 아닌 일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전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밥을 뜸들이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국에 소금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바로 욕이 튀어나왔죠. 이게 뭐니? 밥을 이렇게 지어? 너 시집 올 때 뭘 배우고 왔니?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사과는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국자로 밥상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는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손이 트고 빨래를 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밭에 나가면 등이 구부러지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죠. 무릎은 시리고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 느려 터졌네. 친정에서 일 안 시켰나? 나는 물에 손을 담그고 차가운 물 속에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며 피가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물이 빨갛게 물들어도 그냥 계속 씻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 하나였다는 걸,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결혼 첫날 밤부터 남편은 나를 외면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고 코를 골며 잠들었죠. 나는 낯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밤 나는 울지 못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박을 밥 먹듯 했고 돌아와도 한마디밖에 없었죠. 밥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려놓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죠. 김치도 예쁘게 담고 나물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한마디라도 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았죠.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더니 나를 힐끗 보고는 이불을 뒤집었었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귀찮게. 말 많은 여자 싫어. 그 순간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그게 며느리의 본분이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앞에 찬밥을 내밀었어요. 너 어제 밥 남겼지? 이거 먹어. 버리는 거 아까워. 묵은 김치 국물이 얼룩져 있었고 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두 입. 삼키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냥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지. 음식 버리면 벌 받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다 삼켰죠. 그날 밤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눅눅한 장작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식은 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입가엔 웃음이 없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뺨은 헬쑥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단정하게 살던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겨우 몇 달 만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너 일 제대로 안 하면 친정으로 보내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봤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 값어치를 따지듯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일하는 손일 뿐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손찌검을 했습니다. 밥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죠. 짝!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울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나 해. 내가 뭔데 대꾸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뺨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또 외박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고 천장을 바라봤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밭에 나가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고 있었죠. 무릎은 땅에 닿아 시렸고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효도인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어왔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종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내 선택이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말을 참고 욕을 참고 손찌검을 참았던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지워가고 있었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택한 결혼이 이렇게 내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젠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떠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 집에 계속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장작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밭에 나가고 또다시 밥을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의 그림자였다는 걸. 이름도 존재감도 목소리도 없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일만 하고 욕만 먹고 손찌검이나 당하는 그림자였죠. 그렇게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새벽,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밭에 나가는 일. 그게 내 전부였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였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헬쑥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빛이 없었고 입가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언젠가 끝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오지 않았어요. 매일이 그 전날과 똑같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었죠. 며느리도 거기도 너도 아닌 내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 동네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어요.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너희 아버지가.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위독하시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쿵쾅거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시간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대답을 알 수 있었어요. 입술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뭐? 나는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요. 지금 가봐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며느리가 친정 나가면 이 집 체면이 뭐가 되니? 한마디로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모든 말을 지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남편한테 허락받고 가든지. 나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죠. 손을 흔들고 이름을 부르고 간신히 눈을 뜨게 했어요. 여보,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입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어머니, 제발 보내주세요. 정말 마지막 일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 설거지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밥도 미리 해놓고 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날 나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였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붓고 쌀을 씻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꿈이었어요. 하얀 천 아래로 손이 보였죠.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괜찮니?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그때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움켜쥐었어요. 눈을 뜨니 새벽이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가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내가 친정에 갈 수 없다는 것. 그게 내 현실이었죠. 며칠 후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친정 동네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가셨어. 장례식은 모레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 내가 마지막으로 뵙지 못한 아버지, 마지막 말 한마디도 드리지 못한 아버지. 나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만이라도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미 간 사람한테 가봤자 뭐하니? 밥이나 차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밥 차리라고. 나는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시어머니는 국자로 밥상을 두드렸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어요. 소리 지르지 마.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밥 차리고 일하는 거야. 장례식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제 아버지예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뜨거운 국이 내 팔을 스쳤고 화끈거렸죠. 피부가 익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복이 없는 게 다 내 탓이야. 내 같은 건 친정도 버렸을 거 아냐?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물에 젖은 치마가 차갑게 식어갔고 손끝이 떨렸어요. 기름이 번들거리는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저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징징대. 피곤하게. 엄마 말 들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깨진 그릇, 쏟아진 국물,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느껴졌고 손등에는 핏자국이 있었죠.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일까요? 나는 창틀에 손을 짚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못 가서 죄송해요. 눈물과 땀이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뜨거웠어요. 그날 밤 나는 불 대신 결심을 지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순종하고 참고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아버지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이 삶이 과연 내 삶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일어나. 아침 밥 해야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고 밥을 씻지도 않았죠. 시어머니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방에서 나와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문을 열고 대문을 나섰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조용했고 나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자유가 먼저였어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뜨거웠죠. 나는 눈속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살아볼게요. 제 이름으로.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겨울거리는 추웠습니다. 집을 떠난 뒤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짐 하나 손에 들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죠.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결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손끝은 얼어붙었고 발은 시렸습니다. 거리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담배 연기, 쓰레기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국물 냄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한 여자일 뿐이었죠. 기차역 대합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고 추위를 견뎠어요. 배는 고팠지만 돈은 없었죠.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남은 돈은 몇백 원뿐이었어요. 그걸로 빵 하나를 사서 입에 넣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대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나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걷다가 어느 시장 골목 끝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작은 국밥집을 봤습니다. 허름한 간판, 김이 새어나오는 문, 그리고 불빛. 따뜻한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빛을 보는 순간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나는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국밥을 먹고 있는 게 보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는 모습.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했죠. 일손이 필요해. 일하면서 먹으면 되지.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그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렸죠. 처음엔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에서 지폈던 불과는 달랐어요. 그때의 불은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의 불은 희망이었죠. 아침이 되면 국물을 끓였습니다. 큰 냄비에 소고기와 뼈를 넣고 물을 부어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심장 같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국물에서 나는 소고기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따뜻했고 위로가 됐어요. 나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뜨거운 국자를 잡으며 손끝이 데일 듯 했지만 따뜻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밭일도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몸은 지쳤어요. 하지만 시집살이와는 달랐죠. 욕을 먹지 않았고 손찌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하면 됐어요. 아주머니는 나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고 그저 이름으로 불렀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내게 말했죠. 국밥은 사람을 살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밥 짓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 일하다 지친 사람들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죠. 나는 국밥을 내밀었고 그들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거울을 보니 예전에 내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조금씩 살이 오르고 눈가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주머니는 내게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뼈를 오래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와. 조급하면 안 돼. 천천히 정성스럽게.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꼭 잘 돼.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국밥 냄비를 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죠. 그 돈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불을 보며 문득 깨달았죠. 그 불은 밥을 짓는 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불이었습니다. 시집에서 지폈던 불은 누군가를 위한 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지피는 불은 나를 위한 불이었죠. 그 차이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불 앞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나는 그 국밥집에서 일하며 조금씩 배워갔어요. 국 끓이는 법, 밥 짓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었지만 시집살이와는 달랐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다고 했죠. 너 이제 내 가게 하나 차려봐.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내 손으로 짓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내 가게, 내 이름, 내 인생. 3년 후 나는 내 이름으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5개, 낡은 의자, 허름한 간판. 하지만 내 것이었죠. 정심국밥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을 건 첫 가게였어요. 벽에는 아버지 사진을 걸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밥 짓는 법을 알 것 같아요. 진짜 밥은 내 손으로 지을 때 따뜻한 거였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밀었어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이 풀어졌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내 밥이구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바라봤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죠. 이 손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국밥집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왔고 줄을 서서 기다렸죠.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너무 따뜻해서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 갈 곳 없던 내가 처음 국밥을 먹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끓였어요. 그날 밤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봤어요. 시집살이, 아버지의 죽음, 떠남, 그리고 다시 일어섬.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손을 펴보았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손으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손으로 지은 밥이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은 골목 안쪽 조용한 자리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 허름한 의자,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하지만 사람들은 찾아왔죠. 아침이면 국물 김이 피어올랐고 저녁이면 아궁이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불을 지폈어요. 국물을 끓이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손님이 줄어드는 시간이었죠. 테이블을 닫고 그릇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들어왔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옷은 남루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죠. 왜 왔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자를 들고 그릇에 국물을 부었어요. 밥을 담고 김치를 올리고 파를 뿌렸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릇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증오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우는 한 노인을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조용히.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땐 다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릇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고맙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죠.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죠.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테이블 위를 비췄어요. 국물 그릇에 반짝임이 비쳤고 그 속에 내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죠. 나는 그릇을 들고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시집에서의 날들, 아궁이 앞에서 울던 날들, 밥상을 뒤집히던 날들, 손찌검을 당하던 날들,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날, 그 집을 떠나던 겨울날.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릇을 다 씻고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바라봤어요.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 불로 나는 매일 밥을 짓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사람들을 먹이죠.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겁니다. 그녀도 힘들었을 거예요. 증오 대신 나는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놓는 손을 선택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반복이었어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였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밀었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닫고 그릇을 정리하고 불을 껐죠.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일까요? 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제 이름으로 살아요. 바람이 불어왔고 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 뼈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고 김이 피어올랐죠. 그 김 속에서 나는 나를 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자.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여자.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정심국밥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여자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여기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국밥을 담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다. 뜨거웠던 것도 아팠던 것도 결국 나를 살리려는 불이었다. 국물 위로 파 한 줄기를 올렸습니다. 그 속에 내 지난 날이 비쳤어요.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날들도 모든 것이 이 한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국밥을 내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여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 나는 창틀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냄새, 살아있는 냄새, 사람을 위로하는 냄새.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였고, 이것이 내 삶이었어요. 마지막 불을 끄며 나는 아궁이를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꺼져갔고 재만 남았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불을 지필 겁니다. 다시 국물을 끓이고 다시 손님을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살아갈 겁니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파 한 줄기, 그 속에 내 지난 날이 비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뜨거웠던 것도 아팠던 것도 결국 나를 살리려는 불이었다는 걸. 국밥 냄새가 퍼지는 새벽,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